제가 사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카페를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몰랐던 취미가 새로 생긴 건데요. 원래 저는 40살이 되기 전까지 커피를 마신 적이 없어요. 쓰기만 한 음료수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커피가 맛있구나, 분위기 좋은 카페 같은 데 와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좀 괜찮은 카페들이 되게 많은데 일부러 분위기 좋게 멋진 풍경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사실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메이플 빵 하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시럽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오늘은 자신의 인생을 정답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도 현자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깨달음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나를 알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닌데 난 드라마 좋아하는데, 영화 좋아하는데, 나 게임 좋아하는데, 나 만화 좋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재미있고 말초적인 것들로서 모두가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되고 삶에서 활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봐도 가장 상단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놓여져 있잖아요. 1차적 쾌락을 채워주는 활동도 좋지만 나에게 고양감과 의미를 충족해 주는 활동이 나 자신을 좀 더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1차적 쾌락도 참 좋은 거지만 말이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적성을 찾아라입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많이 말해놓고 실제로 정작 저 역시 중년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뭘 할 때 가장 힘을 얻는가, 활력이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말하는 것,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도 만족하며 지금껏 해온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로 마음껏 떠들고 있죠. 이른바 관종이랄까요? 이렇게 나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걸 즐겁게 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비로소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중년의 위기와 같이 인생의 회의가 오는 시기라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찾고 오히려 활력을 챙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는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 아니면은 나 자신한테 이렇게 연료를 넣어줄 수 있는 존재란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은 아까 말씀드린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 그 다음의 스텝인데요. 바로 성공에 목매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처음에는 의욕이 뿜뿜해서 이걸로 돈도 벌고 명성도 얻었으면 하죠. 맛있어. 그런 생각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 성공과 타인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게 되면 기껏 찾은 내 취미가 더 이상 취미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아까 저는 말하고 폼 잡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거 자체를 좋아하는 건데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만족을 위해 하는 일이 버겁고 오히려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전에 제가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거의 지식의 향연이라고 할 만큼 대본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유튜브로 성공해서 금융치료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를 타다가 한 팍 꺾이니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찍지를 않았어요. 유튜브는 장기 레이스인데 그 원동력을 잃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오래 가려면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고 뭐 성과에 목매달기보다는 진짜 좋아하는 걸 취미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 중년시대 채널도 평생 재미있게 말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채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을 긍정해 보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을 돌아보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후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후회라는 걸 할까요? 우리가 걸었던 길이 평평대로만이 아니었고 그 길을 걷는 도중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마주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길을 걸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돌아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과 에너지라고 하는 기회배움을 들여서 걸어왔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선택을 긍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들어보시고 공감 가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모든 길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힘들잖아요. 그럼 다른 길은 안 힘들었을까요? 그 길도 분명히 시련과 힘듦이 찾아왔을 거예요. 제가 MBTI로 따지면 파워 J, 즉 정말 계획적인 사람인데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니 인생에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사실 중년의 시절을 보내시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계획대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필 내가 선택하는 것만 족족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따라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일이 힘겨워서 그런 거예요. 즉 다른 길을 선택했어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뭔가 위안이 되죠. 나만 그런 것도 하필 이 길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내 선택을 긍정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선택은 언제든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입니다. 어떤 과정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 충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선택을 내렸어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국도를 탈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도를 타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도로 간다 해도 그 길이 목적지에 맞닿아져 있고 내가 악셀을 밟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도달할 수 있어요. 후회와 회의감에 빠지기보다는 잠시 막히는 구간이 나와도 나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거야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악셀을 밟는다고 한다면 결국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이라는 시기의 중자가 가운데 중자고 인생의 중반에서 터닝포인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던 대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중년의 시기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선택이든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멈춰서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겠지만 묵묵히 걸어보고 거기서 의미도 찾으면서 정답을 한번 만들어봐요. 길을 가는 도중 멋진 풍경을 만난다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면서 잠깐 즐기고 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깨달음으로 얻은 인생을 정답으로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중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소통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목적지가 달라도 여정이 겹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행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정답으로 채워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지금까지 중년시대의 임중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